발썸입니다. 세상엔 자신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로 장르가 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인 거장 감독들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런 감독 카테고리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독창적인 감독은 바로 팀 버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위손,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 화성 침공 등 수많은 명작들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일명 고딕 판타지 또는 성인들의 동화라는 신비하고 독창적인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죠. 그런 그가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시리즈물이 바로 웬즈데이였는데요. 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 작품 전체를 총괄하면서 총 8화의 에피소드 중 4화까지를 자신이 직접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웬즈데이는 오징어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시즌3 제작까지 확정을 하고 다음 달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즌2의 공식 예고편과 선공개 영상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웬즈데이는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에서도 1위인 오징어 게임 시즌1과 2위인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웬즈데이, 오징어 게임,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는 일명 넷플릭스의 탑3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이제 진짜 무서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대작 블록버스터들이 매년마다 하나도 아니고 매 달마다 하나씩 나오는 일정으로 라인업이 구축되었기 때문인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3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K-POP 데몬 헌터스까지 아직도 대박을 치고 있는데 8월에도 또다시 이런 대작이 등장한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함께 넷플릭스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웬즈데이는 넷플릭스 본사 차원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넷플릭스는 웬즈데이 시즌2를 위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효과를 체감한 바 있었던 전 세계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 투어를 돌기 시작했는데요. 런던에서의 프리미어 이벤트를 시작으로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한국이라는 엄청난 투어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투어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투어 일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호주만 제외하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인데 아시아권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웬즈데이가 한국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것은 넷플릭스가 특별히 제작한 싱의 서울답사기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마치 K-POP 데몬 헌터스의 까치와 호랑이 혹은 오징어 게임의 영희 마냥 웬즈데이에서 극중 조력자로 등장하며 이 작품을 상징하는 이 손 캐릭터 싱이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한국 투어 전에 미리 혼자 사전 답사를 온다는 컨셉의 영상인데요. 이 특별한 손님의 한국 방문기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장소들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영상을 뽑아낸 넷플릭스인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한국 관광 홍보가 되고 있기도 한데 특히나 영상 내용 중에 싱이 영희와 대면하고 리스펙을 표하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영상에 우리나라 팬분들도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다. 갓을 쓰고 있는 싱. 넷플코리아 일 잘하네. 싱이 소나트 하는 거 기대했는데 아쉽다. 그런데 웬즈데이는 본의 아니게 친한 작품으로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바 있죠. 그 이유는 이 작품을 통해 일약 대스타로 떠오른 배우 에마 마이어스가 자신이 우리나라 K-POP 그룹 세븐틴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사실을 미국 최고의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하여 밝혔는데 그 영상은 무려 446만 조회수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K-POP 스타들과 만나며 한국을 만끽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앰베서더로서도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깊게 이어가고 있는 엠마 마이어스가 자신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쪽 조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전후 복구를 위해 기술자로 파견되어 부산에 정착한 그리스 이민자였다는 그녀는 그로 인하여 그녀의 어머니는 자연스레 한국 음식과 문화에 익숙해졌으며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 역시 한국 문화와 음식에 익숙한 채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한국 문화와 정서에 친밀감을 갖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K-팝까지 좋아하게 되었다는 그녀였습니다. 아울러 그녀의 동생 이사벨 마이어스의 능숙한 한국어도 큰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출연 배우의 한국 사랑 덕분에 작품 홍보에도 도움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떠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홍보에 특별한 공을 들이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넷플릭스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시장을 가졌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스트리밍 전문 매체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구독자 수 전 세계 탑 10에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400만 명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넷플릭스 구독자에서 앞서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주요 선진국들인 경우인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은 일본이나 인도는 이번 웬즈데이 투어에서 제외됐고 아시아권에서는 유독 우리나라만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구독자 수라는 개념을 넘어 한국에서의 인기는 전 세계 트렌드를 좌우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의 성공 여부를 검증해주는 일명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점은 잘 아실 텐데요. 그런 점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콘텐츠 생산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콘텐츠 소비자이기도 하기에 우리나라의 반응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의 유행, 한국에서 1위가 되면 아시아 전역을 시작으로 하여 전 세계 매체들을 통해 기사화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데요. 그리고 인도와 일본은 제쳐두고 우리나라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에는 넷플릭스의 전략적 관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팬덤의 중심지이기에 자체 시장의 규모와 구독자 수를 떠나 아시아권의 권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가 보기에도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인 것이죠. 그리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에 더해 웬즈데이의 이벤트와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한국과의 교류와 밀착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무려 7,508개의 드라마가 공개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시청된 100편의 작품들 중 무려 11개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드라마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는 프랑스 매체 위스트 프랑스였는데요. 브라질의 라디오 매체 투피는 이를 두고 2025년 넷플릭스 최대 흥행 콘텐츠는 한국 작품들이라면서 K 콘텐츠는 이제 넷플릭스의 핵심 전략의 축이며 영미권 드라마가 항상 최고의 드라마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박살낸 최초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콘텐츠 인기 현상은 앞으로도 멈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넷플릭스와 우리나라의 파트너십은 분명 상호 윈윈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넷플릭스를 통해 막대한 국가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독일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직접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를 전하는 독일 매체 타가샤우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디즈니와 같은 국제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면 독일은 소외당하고 있기에 독일의 제작자들은 이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 많은 힘겨움이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런 흐름을 타며 지속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독일에도 한국에 하듯이 투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롤모델이라 정의 내렸습니다. 한국은 타겟을 정확하게 잡은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었다는 기사는 한국은 플랫폼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했다면서 계속하여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팀 버튼의 광팬이기에 웬즈데이 시즌2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런 전 세계적 이슈에서는 항상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임을 증명해주기에 매우 뿌듯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